오늘 배울 것은 재화 영역의 공급식입니다. 재화 영역의 공급시기. 이 재화 영역의 공급시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이므로 이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재화나 영역의 공급시기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문을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 영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재화를 공급하거나 영역이 공급된 시점. 예를 들어서 재화가 인도된 경우 물건 팔았을 때죠. 물건 팔았을 때. 또 영역 제공이 완료된 때. 이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같은 경우는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공급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이런 거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받는다. 그러면 여기 꽃표시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이 기간과세죠. 과세기간 단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시점에 어느 과세기간에 계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급 시기에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해서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때는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산세,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그러므로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볼까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 이동이 필요한다. 그러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물건 팔렸을 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이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때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리고 1번과 2번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재화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 같은 경우는 법원 강제 조정에 따라 공급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법원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확정 판결이 있는 날,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데 이거는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한번 볼까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할 때 공급시기는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물건이 팔렸을 때, 그리고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상품권이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품권을 일단 공급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상품권이 물건으로 바뀌는 경우, 교환되는 경우, 이때를
공급시로 본다. 그러니까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러니까 상품권이 팔렸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품권이 물건과 교환될 때, 이때를 공급시로 한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된 재화가 인도된 때, 가공을 해가지고 인도하는 시점, 이때를 공급시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이 조건부 판매나 기한 후 판매죠. 조건부 판매나 기한 후 판매, 이런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나 판매가 확정된 시점,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 이건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 또는 판매가 기한이 경과된 시점, 이때를 공급시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만약 인도일, 재화 인도일이 2018년 3월 24일인데 검수 완료일이 2018년 3월 27일이고 대금 지급일이 2018년 4월 1일이다.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공급시기죠. 공급시기는 그러므로 검수 완료일인 2018년 3월 27일입니다.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로 한다. 근데 이건 좀 예의가 있어요. 만약 재화가 인도되고 매매 대금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매매 대금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로 한다. 그러니까 재화를 인도할 때는 매매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도된 후에 며칠 있다가 매매 대금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매매 대금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로 한다. 그 다음 장기할부 판매죠. 장기할부 판매. 이거는 대금 지급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시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럼 장기할부 판매 정의가 있겠죠. 장기할부 판매는 세법에서는 뭐를 장기할부 판매로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도일의 장기할부 판매는 인도일 다음날부터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것입니다. 장기할부 판매.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입니다. 인도일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2회 이상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할부 판매. 이 장기할부 판매는 그러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장기할부. 재화 인도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할부 판매와 단기 할부 판매와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완성도 지급 조건부죠. 완성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를 들어서 완성도 지급 조건부는 완성할 때 물건을 미리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도에 따라서 물건이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죠. 보시면 각주 보시면은 완성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재화를 인도하기 전입니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완성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가 뭐라고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완성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것. 재화를 인도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같은 거, 배나 비행기 선박 이런 거를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기 전에 미리 대가를 받는 거죠. 계약금조로 얼마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 대금을 나누어 받는 걸 말합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몇천억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이제 한 50% 만들었는데, 비행기를 한 50% 만들었는데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면 이 만든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행을 받는 겁니다. 계약금조로 최종 그 완성된 금액의 10% 받고 중도금으로 한 40% 받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잔금 50% 받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미리 계약금조로 최종 지급할 금액의 10%를 미리 지급하는 것. 그럼 이런 완성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는 부가지세법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이죠. 약정일. 실제 받은 날이 아닙니다. 약정일 기준.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정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리고 6개월 이내 공급 계약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랑 다르다. 6개월 이내 공급 계약도 완성도 지급 조건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죠.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 기준이죠. 이 중간 지급 조건부 각자 한번 볼까요? 중간 지급 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걸 말한다. 그리고 3회 이상입니다. 2회 이건 아닙니다. 3회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할 것. 대가 이런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건이 충족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수율한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그러니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는 거죠. 계약금. 이 계약금 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재화 인도 시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한 때를 공급시하지만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기계장치를 이제 만들어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금은 2018년 2월 1일, 중도금은 2018년 6월 1일, 잔금은 2018년 7일 1일이다. 그러면은 계약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인도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중간 지급 조건부죠. 그러므로 이 계약은 2월부터 7월까지 3회로 나누어서 받았는데, 계약금의 지급의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 인도일까지 기간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하지만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의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인도일인 2018년 7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인도 시점이죠. 2018년 7월 1일 재화가 인도된 시점, 이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 공급 특례죠. 특례. 예를 들어서 간주 공급 있죠. 면세사업 전용이라든지 소형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이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 있죠? 이거는 재화를 반출한 때,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이때를 공급시한다. 그러므로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 같은 경우는 이때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 이거는 재화를 증여한 날을 공급시한다.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재는 폐업일을 공급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겠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면 경우는 실제 현금을 꺼내는 때입니다.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에 공급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넣고 음료수 캔을 뽑을 때 이때를 공급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한다. 그 다음에 수출재화 있죠. 수출재화의 경우, 이거는 중요합니다. 수출재화의 경우는 공급시기가 선절입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에는 선적일, 중요합니다. 수출재화의 경우는 공급시기는 선적이다. 그러니까 배에다 물건을 실을 때 이때를 공급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수출 있죠. 이런 경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해당 재화가 인도된 때가 아니다. 외국에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 판매자한테 맡긴다는 거죠.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 수탁자가, 외국에 있는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할 경우죠.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시점,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 수출한다는 겁니다. 위탁 판매 수출은 외국에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있죠.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 이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된 때입니다. 달라요, 둘이. 그러니까 외국 인도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된 때, 그러니까 물건을 넘긴 시점이죠. 외국에서 물건을 넘긴 시점, 외국에서 물건을 넘긴 시점, 이때를 공급시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수출하는 자는 공급시는 중간 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 조건부인 경우에도 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제한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공급시는 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죠. 이건 좀 어려워요.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 보세구역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보세구역이 있고 국내가 여기 있으면은 만약 이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그러면 수입신고 수리를 재화의 공급시로 못하는 겁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그러니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된 날,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로 본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보세구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원재료를 수입해서 보세구역에서 가공해서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원재료가 보세구역 있는 시점, 이때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로 반출할 때, 이때는 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수리를
재화의 공급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조달청 창고나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 창고에 보관된 임시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죠. 런던 거래소 지정 창고에 보관된 임시물의 반환이 수반된다. 그러면 이거 물건을 인도하는 때입니다. 해당 재화가 인도된 시점.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폐업일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죠. 이때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폐업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공급 시기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맡기면 수탁자가 물건을 팔죠. 팔 때 수탁자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시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물건을 팔 때 그리고 수탁자가 물건을 팔 때 이때를 공급시로 적용하지만 또 중요한 게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를 부기한다는 겁니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 때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를 부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대여업자가 시설을 임차하고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죠. 빌린다는 겁니다.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어떤 필요한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임치하는 경우. 근데 이거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게 시설 대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건을 빌려온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는 걸로 본다.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걸로 봐서 공급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시설 대여업자 이 사람이 관여냐? 이 사람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임시한 때가 아니라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을 때 이때를 공급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